안녕하십니까, 황효실입니다. 김건희가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했고 가방은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고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고 했죠. 그러면서 반성한다,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보석 신청 후에 일부 혐의 인정을 통해서 정상 참작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죠.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계산된 진술로 국민과 법치를 우롱하면서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수백 건 문자를 주고받았던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의 그 남성 A씨는 또 뭘까요? 이것도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혀주시죠. 11월 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님, 전기가 이지은 당신에게 오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마포감 처음부터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혹시 들리셨나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깐,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읽어드리긴 했지만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고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네. 뭐 아무거나 그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오전에 그 샤넬백 받은 것만 딱 인정을 해가지고 네. 아, 오늘은 요거 얘기를 좀 해봐야겠구나 네. 해서 첫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게 샤넬백 받은 것만 딱 인정을 했고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방은 청탁 대가 없었다,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 네. 그리고 요걸 밝힌 시점까지 분석할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나하나 헤집어 주시죠. 누가 먼저? 그냥 저 한마디만 네. 또 드릴게요. 아까 지금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참으로 요망하다. 아, 요망한 네, 참으로 요망하다. 그러면 나토 7종 세트, 목기부, 목기 88.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수많은 뇌물, 그 보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미담으로 될 만한 거 하나를 그냥 정한 거예요. 아, 이게 미담인가요? 그나마 미담인 걸로 네. 한 거죠. 왜냐면 솔직히 이제 이 뭐 목걸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나중에 밝혀질 그 수많은 이권 개입과 뭐 몇 조에 달할 수 있는 국가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에 비하면 오. 그냥 가장 싸게 끊을 수 있는 패스를 그냥 말한 거다. 그리고 이미 그 건진법사가 이제 물품을 건넸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특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과 또 건진법사의 말 다 얘기했을 때 김건희 씨가 적어도 가방만큼은 피할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나마 가격 싸게 끊고 미담으로 그나마 남을 수 있는 그 가방을 이야기를 한 건데 참 정말 저는 국민과 법을 동시에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정말 그 이제 건진이 가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물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킨 만큼만 지금 물러서고 있는 거거든요. 아. 계속 부인을 하다가 요거 들키면 아 맞아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큼만 시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야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판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다가 들키면 이제 시인하고 또 들키면 시인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이 진술의 그 신빙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빙성을 낮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아하.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건희가 가방을 이제 또 이걸 통해서 지금 또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이 이 가방을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이제 좀 그 시인을 했으니까 보석을 허가해 달라라고 정상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의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보석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시인을 한 거는 건진이 시인을 했기 때문인데 건진이 시인을 한 거는 김건희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방에 대해서 시인을 한 거예요. 예. 김건희가 구속이 되어 있고 이제 바로 이제 더 이상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나라도 살고 보자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얻어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김건희가 풀려난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러면 지금까지 용기를 얻고 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증인들이 다시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절대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 예. 네. 그라프 목걸이만 콕 집어서 부인한 거는 혹시 이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네. 그 약간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전략인가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검찰 측에서 사용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주름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먼지 같은 게 묻었을 수도 예, 예. 있고 한데 목걸이는 사실 또 귀하게 다르기도 하지만 사용감이란 게 알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의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방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이 말 똑같습니다. 거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과를 한 건데 옛날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디올백 받았다. 윤석열이 그랬죠. 네. 그 맥락과 지금 굉장히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이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얼마나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내가 이건 사실 거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고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의 제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품을 줬다는 것 자체로도 묵시적인 대가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 말로는 아무리 뭐 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절대로 면책이 전 될 수 없을 아하.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미 완료된 금품을 완료된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위법한 일을 벌인 거다. 다만 이 작은 가방만으로도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가방만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억지로 정말 그 등 두드려가지고 토해내듯이 그렇게 한 겨우겨우 받아낸 진술이라고 보는데 보석 피하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보석 좋아한다 한들 이번 보석 청구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목걸이만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가격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게 이제 기준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그렇죠. 넘어갈수록 예. 형량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뭐 최대한 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샤넬 매장에 가서 한번 바꿨나요? 하여튼 하면서 바꿨죠. 바꿨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그렇죠. 영상 통화하고 통화하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목소리를 또 샤넬 직원이 다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샤넬 가방 이 가방과 관련해서는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겠다. 그런데 목걸이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걸이만은 내가 안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 입장문의 제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왜 대선 전국에서 네. 김건희가 맨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서 그 기자회견 할 때 네, I believe 그거요. 예, 나오면서 저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 한없이 굉장히 이게 자신을 약한 낮추면서 모습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생각나시지만 또 반대로 보십시오. 이게 대조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그 사과 아이빌리브 사과하면서 뭐 몸이 약한 저에게 남편은 검사로 무섭게 다가왔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피해간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며칠 전에 혹은 며칠 후에 YTN 기자를 만났을 그렇죠. 때 기자님 내가 한번 파봐. 기자님 파면 안 나갈 것 같아. 복수할 거야.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에 대해 사과드린다. 뭐 사과 우리는 필요 없고요. 사과 안 받을게요. 김건희 씨. 그냥 수사나 제대로 받고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죄값 달게 받고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사과 반사드립니다. 반사. 반사. 네, 반사예요. 사과 반사. 네, 반사예요. 안 받아요. 그 사과 네. 안 받아. 먹기 싫어. 그리고 또 깨알같이 넣은 게 청탁이 없었다. 대가성도 없었다. 요것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이제 일관된 논리입니다. 나는 그냥 부인일 뿐이고 나는 뭐 그런 거 전혀 모른다, 공무원도 아니다 이런 뭐 지속된 논리이고요. 그리고 알선 수재죄가 성립을 하려면 김건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금품을 받으면 이게 바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품을 받은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자기가 알선한 적이 없다. 아하.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나와서 난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게 통일교가 캄보디아 개발 사업 또는 YTN 인수 등 추진을 위해서 김건희 쪽에 접촉을 시도를 했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예. 이미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탁과 함께 또 선물이 건너해지면서 캄보디아 ODA 액수가 7억에서 30억 달러로 또 폭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 사용감 얘기를 한 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용을 안 하면 뭔가 또 형량이 준다든지. 사용 여부라기보다는 뇌물을 수수했다면 수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받아서 바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돌려주면 저 사람이 좀 창피할까봐 내가 가지고 아. 있다가 돌려줬다. 그럼 수수 의사가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봉투를 줬는데 나는 편지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더라. 그래서 돌려줬다. 이거는 네. 수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냥 돌려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이미 사용까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을 넘어서 이거는 수수 의사가 예.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이거는. 근데 아무튼 특검은 가죽 저희 가방이나 신발 모두 사용감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고요. 그거는 예. 이제 수수 의사가 있고 수수를 예. 했다. 그러면 수수와 동시에 뇌물죄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미 네. 성립을 한 아무리 거군요. 돌려줘도 그거는 이미 뇌물죄가 성립을 한 겁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요. 네. 김건희가 뭐라고 하냐면 전성배 설득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나오고요. 전성배의 설득으로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전성배와 이렇게 그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성배를 자극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맥락이랑 똑같아요. 디올백 받았을 때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화면이 나와버렸잖아요. 예. 디올백 수수하는 화면,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장면들이 나왔던 그 장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고 겨우 말해서 받았고 내가 오기지 말라 했는데 받고 그때랑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있죠. 지금은 그때는 본인이 권력의 핵심부였기 때문에 다 봐도 모른 척했고 기소도 안 했고 그저 박절하지 못했고 선물 반환 창고에 있었던 것이고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기소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권력의 핵심부도 아니고요.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해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재미를 봐서 그런지 똑같은 맥락을 하지만 이제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요. 이 전성배 씨의 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특검이 들이밀었을 겁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회피하는 거는 그냥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처럼 보여요.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난 사과했다. 그게 이제 재판부에 보내진 메시지. 나 보석해 주세요. 나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와 본인들의 지지자.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그때 백 그냥 겨우 받은 건데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 있어요라는 그 두 가지 맥락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감형을 받을 의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제 형량과 관련해서도 어떤 죄든 간에 이제 고의가 있고 계획적이고 본인이 이제 요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황상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형량이라든지 고의성 부분에서 차이가 좀 그렇군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입장문을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부분도 있어요.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직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또 명시를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반성한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네. 우리가 어허. 봤을 때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해야지 이게 감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거 다 부인하고 인정 하나도 안 하면서도 항상 반성한다. 앞으로 이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재범 여부라든지 반성 여부가 항상 이제 그 형량의 예.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반성 안 하면서 그냥 반성한다고 얘기하는 근데 겁니다. 이걸 이제서야 저렇게 사과하면 그렇죠. 그걸 누가 받아주냐고요. 맞습니다. 아니, 짐작했었어야죠. 본인이 공직자 배우자였던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검사 부인으로서 그렇죠. 언제부터죠? 2012년부터인가요? 예, 그때부터 맞아요. 검사 부인으로서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때 했던 여러 가지 범위들, 예를 들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뭐 기업체들 후원했다던가, 그리고 주가 조작하고 덮었던 거, 그다음에 경력 조작, 환경 조작, 뭐 말해서 입 아프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만 나와도 그때는 반성 안 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감옥 들어가니까 갑자기 감옥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 신 모시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반성이 확 생겼나요? 그걸 누가 믿어요? 지금도 네. 부글부글하면서 한동훈 요 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걔 그냥 윤석열 오빠 말처럼 총이나 걔가 쏴서 죽었으면은 우리 지금 영원히 영구집권 했을 텐데라고 부글부글하고 있을 겁니다. 김건희 씨. 예. 이 김건희에 대한 1심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절차가
11월 26일 오는 26일에 마무리가 돼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한 달 뒤에 선고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선고가 1심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나올 계획이면 이제 그렇죠. 연말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받고 김영선 공천 준 거, 건진 가방과 목걸이 받은 거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건진 통해서 뭐 경찰청장 인사한 거라든지 그렇죠. 휴대폰에서 새로운 남성이 또 나와가지고 뭐 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차고 넘친다. 너무 많이 아하. 남았다라는 말씀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중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중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 특검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특검에서는 그 내란 특검인가요? 거기서는 중계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다 되어 있어서 특별한 지금 사유가 없을 시에 예, 윤석열 중요합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의 그 재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계돼서 보고 예. 있어서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중계되어야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또 보장하는 것이고 또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또 얼마나 거짓말을 현란하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측에서는 이게 모욕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건희 씨 재판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어떤 기자분이 있습니다. 기자분의 말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최근에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도 하고 있지 않고 나왔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얼굴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김건희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야, 김건희 맞아? 김건희 맞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성이 뭐 화장을 안 했든 부수수하든 한들 그 얼굴 본질이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조윤선 전 장관이라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전에 그 화장 전후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랜 기간 구금돼서 나왔을 때도 아유, 그렇죠. 쟤네 얼굴 예. 왜 진짜 초췌하네. 이렇게 평가를 했지 못 알아볼 수준 아니었는데 지금의 김건희 모습은 거기 있는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방청한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보면 모욕주기가 아니라 뭐 뭔가 다른 이유로 본인이 얼굴이 중계되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는 왜 안 쓰고 있을까? 예, 그러게요. 중계 신청을 해서 중계가 되면 마스크 쓰겠죠, 뭐. 아니 저는 진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윤석열 한덕수에 대한 내란 재판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몰랐던 것들을 정말 그럼요. 생생하게 보고 있지 예. 않습니까? CCTV 우리한테 안 보여줬던 그 CCTV를 보면서 한덕수와 이상민이 얼마나 그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고 있고 또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 직접 막 신문을 하면서 그 와중에 곽종근 사령관이 새로운 폭로 뭐 한동훈 뭐 잡아서 이렇게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네. 이런 폭로도 알게 되고 판사가 재판 진행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는지 또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 생생하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김건희 재판도 마찬가지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말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최순실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박근혜는 국정농단만으로도 탄핵이 되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재판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얼굴은 별로 상태는 궁금하지 않고요. 그냥 마스크 쓰라고 하고 네. 내용이 궁금합니다. 진실이 그렇죠. 궁금한 거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당연히 좀 네. 중계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아까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